요즘 우리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3포 세대, 6포 세대를 넘어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아예 N포 세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청년 일자리일 겁니다. 기독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교회와 대학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권수영 학장 모시고 이어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9월 기독 청년을 위한 네.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열린다고요? 네, 예. 학장님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전문가는 사실 아닌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거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요. 네. 그 IT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그 신생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하니까 뭐 여러 뭐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시작하는 신생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근본 진행되는 이 네. 스타트업 아카데미 네.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고요. 네. 근데 아카데미에서 뭐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청년들 특별히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본인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진로에 대한 코칭이나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또 팀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그 팀에서 주제를 정하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왕이면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 유치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네. 멘토링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실제적으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창업까지의 연계 네. 어떻게 구사하고 계신지. 예, 뭐 창업이 사실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큰 적이래요. 창업 왜 이렇게 위험하게 창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 창업하려고 마음 먹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좀 지원이 필요해요. 네. 저희는 좀 심리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취업도 가능한 게 우리 그 기업에서는 그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회공헌팀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은 이제 기업이지만 꼭 이윤 창출만 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혁신을 목적으로 한 그런 어떤 공공의 사업도 같이 한다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독 청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약자에 대한 배려, 정말 기독 정신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카페 같은 거 참 많이 했지만 카페도 특별히 이제 카페에서 약자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든지 특별히 또 최근에 이제 기술 창업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강자를 위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약자들이 좀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예컨대 우리 노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사실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 하나도 다 모든 이제 그 본인이 필요한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우리 노인들과 이 청년들이 연결해서 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항상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노인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고용을 할 때도 이 혁신 기업은 아무나 고용하지 않아요. 정말 물론 어떤 기업이든지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하려고 할 텐데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정말 다른 데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탈북민들을 뭐 활용해서 기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저는 바탕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일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좀 쉽게 부연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신과대학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 아카데미를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만나 보니까요.
창업 전문가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창업 전문가는 굉장히 많고요. 스타트업 성공한 분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투자 회사에서 난 기독교인만 투자할 거야. 그런 투자 회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매칭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제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저는 이제 상담과 코칭 전문가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참 창업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는 다 말리는 사람 투성이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심리적으로 할 수 있어 자신감도 불어넣고 이런 상담 또 코칭 이런 것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잘 있습니다.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속한 교회의 지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청년들이요, 뭐 멘토링을 비용을 내고 해라 그러면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들을 서포트하자 그런 의미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교회가 다른 기관처럼 아니면 뭐 정부나 다른 지자체처럼 난 2년만 지원해 줄 거야, 3년만 지원해 주어줄 거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지원하면 끝까지 영적으로도 서포트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창업 생태계가 참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게 2, 3년이면 다 지원이 끊겨요. 네. 그런데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 교회는 정말 끝까지 될 때까지 지원해 주지 않을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저는 분명히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네. 또 우리 청년들이 꼭 국내에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내년쯤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 네트워크를 다 꽉 쥐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사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또 취업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저는 분명히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시작인 만큼 첫 예. 테이블 잘 끊어서 예.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모델 맞습니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성과까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에 구성은 한 뭐 20명 남짓 정도 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교회에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는 이번에 한 5명 정도의 우리 탈북 학생들, 탈북 청년들, 그다음에 고려인들, 조선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스타트업 그리고 사회 혁신 또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저는 만들어지길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젊은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바빠서 그런지 삶의 세파에 시달려서 교회 오는 일이 참 힘든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시작하시면서 예. 꼭 부탁하고 싶거나 기도하실 기도 제목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한국교회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세대교회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모으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기독청들의 소망을 주고 또 좋은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